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계에는요, 피부, 그리고 손톱, 발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에 따라서 피부는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냐? 첫 번째,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위를 잘 탑니다. 두 번째,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됩니다. 세 번째, 손톱이나 발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지며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진다. 손톱, 발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진다고 해서 잘 부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엄청 약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모근에 멜라닌 생성세포가 소실되어 탈색이 온다. 우리 몸에서 멜라닌의 역할은 우리의 그 검은 색깔 부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한 멜라닌이 소실되니까는 탈색, 흰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성 노인의 머리, 겨드랑이, 음부의 털은 줄지만 입가와 뺨 등 얼굴의 털은 증가한다. 자,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 두 개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남성 노인은요, 머리털과 수염이 줄고 입가나 뺨에는 털이 많아집니다. 여자, 남자 둘 다 입가와 뺨에 털이 많아져요.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렇지만 이 차이점이 중요해요. 여성은 머리, 겨드랑이, 음부털이고 남성은 머리털, 수염이 준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성, 남성의 줄어드는 부위가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려움증, 통증, 지각 이상 등의 증상이 흔하며 특히 노인들에게 특별한 원인 없이 지속된다. 노인의 각질층에는 수분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소양증, 간지러움이죠. 소양증은 특히 밤과 겨울철에 더 심해집니다. 노인이 되면은 우리 노인의 몸속에 있는 모든 수분량이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각질층에 있는 수분 함유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소양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밤과 겨울철이라는 거 중요해요. 일곱 번째 중요합니다.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다. 상처 재생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주요 질환 욕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욕창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이 욕창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욕창이 한번 생기게 되면요, 정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욕창은 무조건 예방해주세요. 욕창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뒤통수, 그리고 등, 허리, 어깨, 그리고 팔꿈치, 발 뒤꿈치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이다. 주로 앙왕이일 때 이런 부위에 욕창이 자주 생긴다는 겁니다. 욕창의 원인 보겠습니다. 장기간의 와상 상태에 혼자 돌아다니고 걸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욕창이 발생할 위험성이 적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장기간으로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욕창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 딱딱한 곳에 가해진 지속적인 압력. 세 번째,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 근육 위축, 피하 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합니다. 피하 지방이 빵빵하게 채워져 있으면요, 이렇게 딱딱한 면에 부딪혀도 완충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노인분들은 앞에서 배웠다시피 피하 지방이 감소하니까는 이 딱딱한 면과 이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게 돼서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겁니다. 네 번째, 요실금,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그리고 미생물 번식. 요실금, 변실금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축축해지죠. 그 부분이 축축해도 그 부분에 욕창이 잘 생성됩니다. 다섯 번째,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예를 들면은 대상자를 들어 올리지 않고 잡아 끌었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 약한 부위의 피부가 벗겨짐. 이 경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체위 변경에서 반드시 대상자를 가볍게 들어 올린다고 했죠.
짧게라도 들어 올려서 대상자를 옮겨야 합니다. 자, 욕창의 단계별 증상 중요해요. 이렇게 순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1단계예요. 1단계에는 피부에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부가 단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띠고 하얗게 보이고 열감이 있는 정도입니다. 2단계가 중요하죠. 자, 수포가 생겨요. 물집이 생깁니다. 이제 슬슬 피부가 벗겨지는 상태예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한다. 물집 기억할게요. 3단계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4단계도 중요합니다.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자, 주로 2단계와 4단계를 외워주셔야 해요. 4단계의 답을 체크하려면 무조건 뼈와 근육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하고 2단계가 정답이 되려면 무조건 물집 혹은 수포라는 단어가 나와야 합니다. 욕창 증상 초기 대처법 보겠습니다.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지막에는 항상 물기를 없애기 위해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 주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수건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수건이에요. 자,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막 비비면 상처가 나서 욕창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드린다는 거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뜨거운 바람 안 돼요. 마지막으로 춥지 않을 때에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인다. 1시간, 2시간은 안 됩니다. 화상 입을 수 있어요. 30분이 적당합니다. 욕창의 치료 및 예방 중요하죠. 자, 침대랑 의자 두 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침대는요, 적어도 2시간마다이고요. 의자는 1시간마다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더 밑으로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상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의자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1시간마다, 그리고 침대에 있을 때에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쭉 밀면 안 되고 들어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젖는 거, 축축한 거 다 안 돼요.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하세요. 네 번째,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기므로 주름을 편다. 그래서 우리 항상 체위 변경하고 맨 마지막에 주름을 피는 마무리 단계가 있었죠. 다섯 번째,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한다. 만약에 대상자가 측위를 취하고 있을 때 다리와 다리 사이, 무릎과 무릎 사이가 부딪히게 되잖아요. 옆으로 누워 있을 때 이 경우 여기 사이에 욕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베개를 껴주어서 완충 역할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천골 부위, 엉덩이 꼬리뼈라고 생각하세요. 천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중요해요.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가한다. 도넛 모양의 베개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 여덟 번째, 미지근한 물로 닦고 처음에는 물이 묻은 걸로 닦아주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막 문질러서 물기를 닦아주면 욕창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두드려야 합니다. 파우더는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파우더랑 도넛 모양 베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입지 않는다.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손톱에 긁히는 일이 없도록 요양보호사의 손톱과 대상자의 손톱을 짧게 잘라야 합니다. 자, 11번째 중요하죠. 우리 욕창은요, 단백질,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창이 심한 환자분들은요, 주로 고단백 식이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요, 그 욕창 부위에 살이 새로 돋아 올라옵니다. 고단백 식이 해주어야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은 피부 건조증입니다. 노화에 따르면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 많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노화에 따라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며 거칠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피부 건조증이라고 합니다.
관련 요인, 실내 혹은 실외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특히 잘 발생한다고 했죠. 그리고 낮보다는 밤에 더 건조해집니다. 비누, 세정제와 알코올, 목욕 중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게 돼도 우리는 피부가 많이 건조해져요. 증상, 피부가 발적이 되고 부종 또는 통증이 느껴지고 전환. 자, 전환은요, 우리 팔꿈치의 앞부분이에요. 팔꿈치의 앞부분, 이 부분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 손과 하지의 가려움이 느껴집니다. 치료 및 예방 보겠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한다. 시험에서 제습기라고 나올 수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습기예요.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을 경감하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자, 세 번째, 자주 샤워를 하거나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한다. 네 번째,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한다. 뜨거운 물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 말리고 밀면서 말리면 안 돼요. 두드려 말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른다. 다음은 대상포진입니다. 자,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대상포진입니다. 자, 피부랑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대상포진의 원인 볼게요. 주로 과로, 스트레스 혹은 자가 면역 질환, 면역 억제제 복용, 본인의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대상포진이 잘 발생합니다. 증상입니다. 가려워요. 그리고 우리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거이기 때문에 피부가 저리고 자결감, 타는 듯하고 찢어지는 듯한 느낌, 이런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생깁니다. 세 번째,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 부위에 수포, 통증, 자결감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치료 및 예방입니다.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진통제와 냉찜질 혹은 칼라민 로션과 같은 국소 치료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줄이고 수포가 빨리 건조되게 한다. 두 번째,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고 활동 감소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므로 대상포진 백신의 투여로 세포성 면역을 증강한다. 세 번째, 대상포진은 신체의 저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히 휴식과 안정을 취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대상포진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번째,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절대 긁으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의사와 상의하여 필요시 예방접종을 한다. 다음은 대상포진 자가진단법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여러분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물집이 나타나고 나서부터가 아닌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입니다. 두 번째, 작은 물집이 몸의 한쪽에 모여 전체적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도포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띠 모양으로 국한돼 가지고 물집이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 물집을 중심으로 타는 듯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물집을 중심으로 해요. 다음은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거나 과거 대상포진을 앓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대상포진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죠. 평소 허약하거나 노인이거나 암 등의 질병으로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도 대상포진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오음입니다. 오음은 진드기예요. 오음 진드기가 정상 체온의 피부면에서 1분에 2.5cm씩 이동하면서 굴을 뚫어 그 속에서 서식하며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가려워서 긁을 때 손톱에 진드기와 알이 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 한 명이 옴이다 라고 하면은
난리가 나요. 옴의 증상 보겠습니다. 엄청 간지러워요. 특히 밤에 정말 간지럽습니다. 왜냐면 옴은 밤에 활동을 하거든요. 특히 밤에 간지럼증이 심하고 물집과 고름이 잡힙니다. 옴의 치료 및 예방 중요합니다. 자, 마스크 착용 아니에요. 장갑과 가운 착용입니다.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의 치료용 연고를 바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굴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얼굴을 제외한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바른다. 마비가 있는 노인의 경우 수축되거나 굴곡된 부위에도 빠뜨리지 않고 발라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옴 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밤에 약을 바르고 아침에 씻어낸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2번도 중요하죠. 가족 또는 동거인 등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일주 후에 다시 바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주 후에 병원을 방문하는 겁니다. 자, 1주 후에 약을 다시 바르고 2주 후에는 완치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염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나 침구, 옷, 수건 등과의 접촉은 금해야 하죠. 여섯 번째, 중요해요. 내복과 침구는 항옴 진드기 약을 바르는 날은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하고 이 부분 중요하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옴은요 3일 동안 살아있을 수 있어요.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고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3일간이에요. 3일간. 자, 내복과 침구는 항옴 진드기 약을 바르는 날은 새 것이 아닌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거고, 다음에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하고, 세탁이 어렵다면은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머리니입니다. 머리니의 증상 볼게요. 가려워요. 머리가 무척 가렵고 너무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심하게 긁으면요 두피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물린 자리는 피부가 변색되고 딱딱하게 되고 두피에 염증도 생길 수 있어요. 치료 및 예방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머리니 감염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치료합니다. 성충일 때에만 치료한다는 겁니다. 성충. 2번, 1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 후 약물과 함께 제공되는 빗으로 빗질을 하여 남아있는 사체, 석회를 제거한다. 자, 사체 혹은 석회는요, 치료를 안 해도 되지만 살아있는 성충은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접촉하지 않는다. 네 번째 중요하죠.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이에요. 따뜻한 물 아니고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려 사용한다. 55°C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되면 모두 죽는다고 합니다. 55°C 이상, 5분 이상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머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주 감고, 여섯 번째, 운동 및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한다. 일곱 번째, 진공청소기로도 가능해요. 진공청소기 등으로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가구와 방안을 꼼꼼히 청소한다.